제가 1982년에 동아미용 콩쿠르에 참가를 했고요. 그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40년 만에 오늘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고 오늘 행복하고 또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콩쿠르로서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이 동아 콩쿠르의 52회를 맞이했다니까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1964년도에 이 동아 콩쿠르를 처음 접할 때가 아마 2회인가 3회였었는데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가 느껴집니다. 지금 끝나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들 춤을 잘 춘다.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옛날 그 콩쿨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일반부까지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만큼 동아가 이제 역사가 깊은 콩쿠르라서 전국에서 이제 잘하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물론 다 이제 너무나도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심사하면서 참 즐겁게 봤어요. 현대무용하는 우리 후배들이 해마다 나날이 계속 기량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단 콩쿠르이다 보니까 기량을 우선으로 자꾸 쇼를 하듯이 작품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야 될 제일 핵심적인 춤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이 기존의 어떤 흐름에 자꾸 따라가는 입장을 취하지 말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자꾸 담아내려고 작품 구성을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내 개인적인 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 특히 의상에서 가급적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무용수로서의 춤을 잘 추는 것을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고자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심사위원들은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의 기본 기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걸 관찰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상에서 그걸 자꾸 덮어버리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줘요. 저 친구가 뭘 가리려고 하나 보다. 이 부분에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의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작품하고 맞도록 하되 노출을 많이 해서 많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젊은 그 학생들의 테크닉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거가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울 게 있다면 좀 고난도 테크닉을 조금 우리 한국적 성향이나 우리의 정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좀 기본적인 그 정서는 바탕에 우리의 것을 좀 깔고 춤을 추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요. 그 학생들의 테크닉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신의 그 실력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본인이 하기에 굉장히 이렇게 버거운 작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두 개의 작품을 할 때 첫 번째 작품 잘하는데 두 번째 가서는 그 힘의 배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그런 작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듯한 그런 걸 이렇게 좀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음악을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또 춤도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나의 어떤 그 개성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면은 훨씬 더 심사위원들한테도 더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 기량이 기본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 또 작품을 얼마나 자기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 작품을 자기화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콩쿨이라는 걸 의식해서 동작을 너무 기량만 보이는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허점이 나타나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심사위원 분들이 보는 그 각도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한두 번 실수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인지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면서 보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번 실수 있는 걸로 크게 마음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대에 서서 춤을 즐기는 모습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연이니까 그런 경쟁심이 유발돼서 막 과하게 그 욕심을 부리는 거가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어쨌든 뭐 경연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되면 그냥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춤을 즐기면서 무대에서 추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자기가 그동안에 연마하고 닦았던 그런 기술들을 편안하게 관객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무용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멋이 중요하거든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어떤 흥과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춤을 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한국 춤의 그 의상들이 뭔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물론 현대화는 중요한 거죠. 모양새가 좀 어느 세계 누구가 봐도 아 저거는 한국 사람들이 추는 춤이다. 한국 사람이 추는 그런 입는 의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게 앞으로 의상을 디자인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발레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하는 순간 자만하기 쉬워져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자만하지 말고 물론 항상 즐기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기대한 만큼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기뻐할 수도 있고 정말 실망할 수도 있는데 뭐 실망하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 콩쿠르 하나가 이제 그게 자기 자신한테 모든 거를 자활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도 더 즐겁게 계속 발레를 춤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심사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기량이 좋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 기량의 수준이라는 것이 얼추 비슷해요. 동작 형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조금 걱정스럽게 느껴졌던 거는 지금 이 콩쿨이 안무작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나 하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현대무용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다르게 현대무용이라면 더 자신의 색깔, 자신의 예술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동작의 밀도라든지 테크닉 수준이라든지 그걸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내면을 내 몸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너무들 열심히 하고 항상 콩쿠르를 이렇게 주최해보면 그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나를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주고 싶지만 모두 다 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앞으로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춤을 열심히 사랑해서 좋은 춤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자기의 춤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은 경험, 떨어져도 좋은 경험이 됐을 거고 열심히 준비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면 그렇게 좋은 결과도 없을 것이고 자기 춤 인생에서 도움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량이 그냥 굉장히 향상되는 거는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한데 한국적인 정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들 작품이 안무가 되어야 되고 고난도 테크닉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그 신체적인 무리가 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상해가 당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서 좀 한국적 성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춤 스타일들로 좀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젊은 무용학도들한테 더욱 열심히 하고 더욱 화이팅을 하고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예를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지쳐가고 있어요. 테크닉을 보는데 지쳐가고 있어요. 그 테크닉 중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과감하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준다면은 더 유리한 고지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 연습 철저하게 해야 돼요. 몸이 다치는 것은 기본이 허술하기 때문에 잘 다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작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특히나 현대무용처럼 동작이 뭐랄까 규격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작들을 자기가 흡수할 수 있으려면은 필요로 하는 부분의 근육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무용 기본 연습도 많이 하시고 발레 기본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젊은 힘으로 그 기본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기본이 덜 돼도 반복 훈련으로 그 테크닉을 몸에서 흡수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 피로감이라든지 잘못된 훈련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무용수 생명을 굉장히 앞당겨서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건대 기본 훈련, 또 기본에 필요한 근육들 키우는 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이 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관객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나 스스로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무대에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그 참가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먼저 자기하고의 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이야기잖아요 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한번 말로도 해보고 그것을 내가 춤으로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무대에서 정말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냥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관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관객한테 무언가 얘기를 던지고 화답을 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또 참여한다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무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